안녕하십니까. 기업가 정신 9강에서 12강을 담당할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송선영 교수입니다. 기업가 정신 하면 여러분은 어떤 CEO, 어떤 회사, 어떤 제품 혹은 서비스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2011년 코카콜라가 공정무역을 표방하는 설탕이 덜 들어간 정직하고 건강한 유기농 음료 어니스트 티를 1억 달러에 인수합병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코카콜라 CEO 무카켄트는 우리가 이 회사를 인수한 것은 이 회사를 코카콜라처럼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코카콜라를 이 회사처럼 운영하고 싶어서다 라고 인수의 변을 설명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1년 이후인 2022년 코카콜라에서 공급망 문제를 이유로 어니스트 티 브랜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됩니다. 이로써 매출을 신경 써야 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관된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니스트의 창업자 세스 골드먼과 베리 네일버프는 기업가란 3P, 즉 패션, 퍼시스턴스, 퍼서비런스를 갖추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기업가가 가져야 할 기본 원칙이자 정신인 앙트프레너십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단 2024년 디지털 경진대회 AI 부문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한 SKKU AI 팀들과 성균 소프트웨어 어시스턴트 수시 PI팀 학생들의 의견들을 통해 혁신가에서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혁신기업가 리더십 사례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조스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차 시에서 10차 시는 혁신가에서 혁신기업으로 혁신기업가 리더십 사례 일론 머스크에 대한 강의로 9차 시에서는 주로 일론 머스크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비전에 따른 기업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믿는 사람을 리더라 부를 수 있고 인재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는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21세기가 바라보는 앙트프레너십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일론 머스크는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생으로 미국, 캐나다까지 3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하단은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 리스트로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를 동경하며 자신과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비전 3가지를 정립하고 추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벤처 창업과 기업의 면모에서 그 비전 3가지 분야는 인터넷에서 현재의 오픈 AI로 이어지는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와 인간의 신체 중 우주의 신비로움과 가장 닮아 있다는 뇌에 대한 분야입니다. 세 번째로 전기차와 이를 움직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정 에너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기업들은 혁신과 변화를 이끌며 그의 비전과 열정으로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구성원을 이끌어주고 한 팀이라는 의식 속에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힘. 미래가 불확실한 스타트업에서 기반을 잡을 때까지 필요한 것은 자금과 인재, 즉 사람 중 무엇일까요? 자금 버티기와 사람 버티기. 21세기다운 가끔은 당혹스럽기까지 한 일론 머스크만의 비전에 따른 기업 분석을 시대의 흐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론 머스크의 비전인 인터넷 AI에 해당하는 기업 집2입니다. 집2는 1995년 머스크가 스탠퍼드 대학교 물리학 박사과정 입학 이틀 만에 창업한 온라인 콘텐츠 소프트웨어 벤처 회사로 1999년 컴팩이 3억 700만 달러, 하나 4,200억에 인수했고 보시는 명함이
가터 해부 라겐록 옥션 사이트에 올라온 머스크의 첫 번째 명함으로 최소 입찰가 5,000달러, 하나 680만원으로 시작해 현재 10,000에서 20,000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에 매각 자금을 이용해 온라인 은행인 엑스닷컴을 공동 창립했고 이 은행은 컨피니티와 합병되었습니다. 새로 설립된 회사는 이름을 페이팔로 바꾸었고 2002년 이베이에 15억, 하나로 2조 560억 달러로 인수되었습니다. 스타트업이 성공 궤도에 이르기까지 좋은 기술과 성장성만 있다면 자금은 다양한 국내의 피칭을 통한 지원금으로 그다지 큰 요소가 되지는 않겠죠. 정말로 어려운 것은 힘든 시기의 구성원인 사람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스코퍼레이션은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이후 트위터를 X로 리브랜딩하여 설립한 무기업으로 기존 트위터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블로그 이외의 뱅킹,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단일 앱 하나에 가능케 하는 원앱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 인수 이후 슈퍼앱으로 나가는 첫 과정이고 모든 사업의 원천 자금을 마련해준 엑스닷컴으로 이루지 못했던 꿈을 20년이 지나서 재도전하겠다는 회심의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엑스코퍼레이션으로 체제 전환과 동시에 XAI를 설립하는 등 과정에서의 머스크는 생성형 AI 전쟁의 창가를 제외하고도 금융, 소셜, 배달 등 다양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은 슈퍼앱을 목표로 엑스코퍼레이션의 홈페이지 기능을 엑스닷컴에 담고 있습니다. XAI는 추론, 독해, 수학 과학 및 코딩을 포함한 일련의 학습 벤치마크에서 그록2 모델을 평가했고 그록2 미니는 모두 이전의 그록 1.5 모델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학원 수준의 과학 지식 GPQA와 일반 지식 MLU, MMLU 프로 및 수학 경쟁 문제 매스와 같은 분야에서 다른 프론티어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성능 수준을 달성하고 있으며 그록2는 시각 기반 작업에서 탁월하여 시각적 추론 및 문서 기반 질문 답변에서 최첨단 성능을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페이팔 매각 후 머스크는 우주항공 회사인 스페이스 X를 창업하며 어린 시절 꿈꿔왔던 지구인들의 화성 우주 관광을 현실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직접 우주항공 분야를 독학하면서 CEO와 CTO로서 스페이스 X를 진두지휘한 결과 2008년 나사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2번 우주를 왕복하는 세계 최초의 우주 택시 서비스 계약을 16억 달러에 체결하면서 중장기 우주 목표를 현실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스페이스 X는 설립 당시 우주선 발사 비용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하고 안정성을 높여 우주 여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으며 단계적으로 1단계 로켓 엔진 및 재활용 가능한 로켓 발사 시스템인 펠컨 발사체를 개발하고 2단계인 유인 수송 우주선인 드래곤 시리즈를 개발하였으며 3단계 우주선 발사 완전 시스템 개발인 스타쉽을 통해 인간의 화성 이주 및 행성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는 2006년 3월 최초의 우주 발사체 펠컨 1 발사 성공을 기점으로 해서 2018년 2월 펠컨 헤비 스타맨과 테슬라 로드스터를 같이 함께 태워서 화성 최초 발사를 성공을 합니다. 또한 2020년 6월에 ISS 우주정거장의 민간기업 최초로 승무원을 수송하고 드래곤 크루 비행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2020년 8월에 텍사스주에서 첫 스타쉽 고도 비행을 실험을 완수하게 됩니다. 재비행, 재활용이 가능한 최초의 궤도형 로켓 펠컨의 총 발사 횟수는 361회이고 총 착륙 횟수는 319회, 총 재비행 횟수는 293회입니다.
펠컨 9 3개를 묶은 펠컨 헤비는 500만 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생성하는데, 이는 398명의 여행객을 실어 나르는 보잉 747 항공기 약 18대급 무게를 지구 궤도까지 들어 올리는 수준을 말합니다. 총 발사 횟수는 10회이고 총 착륙 횟수는 19회, 총 재비행 횟수는 14회입니다. 사람과 화물 수송을 위한 드래곤은 총 발사 횟수 46회, 총 착륙 횟수는 42회, 재비행 횟수는 25회에 달합니다. 끝으로 지구 궤도와 달 화성, 그 너머의 우주여행, 우주 정복을 위한 스타쉽에 대한 소개는 스페이스닷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으로는 중국계 비트코인 F2 풀 설립자인 왕춘이 크루 드래곤으로 6번째 우주 비행 프로젝트인 프렘2를 이르면 2024년 12월 말 지구 극궤도 비행 계획이며, 비행 캡슐은 3에서 5일 동안 고도 425에서 450km의 극지방 상공을 탐사하게 된다고 하며, 함께 탑승하는 3명의 친구들 비용까지 2억 달러, 하나로 한 3천억 수준의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은 펠컨 9을 제외한 펠컨과 드래곤을 통한 도전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그리고 스페이스 X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들의 구성원을 대하는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을 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뉴로테크놀로지 기업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또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BMI라고 하는 컴퓨터를 뇌에 직접 연결하여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오픈 AI와 목적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시대에 대한 뉴럴링크 회사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머지않아 많은 분야에서 인간은 AI에게 따라잡힐 것이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인간이 AI에게 따라잡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미래로 보고 있고, 이런 머스크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뉴럴링크입니다. 머스크는 인간과 AI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럴링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뉴럴링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뇌와 AI의 완전한 연결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뉴럴링크는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럴링크가 당장 앞에 둔 목표는 신경장애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뉴럴링크는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기억상실, 청력상실, 시력저하, 마비부터 현대 사회에 와서 더욱 주목하는 불면증,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단계로 키보드와 마우스, 터치패드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카톡을 보내는 상상을 했다면 정확합니다. 현재 기계와 기계 사이의 통신은 정말로 빨라졌지만 인간과 기계와의 통신은 아직 느립니다. 카톡을 보낼 때를 생각해 보내는 것은 눈 깜빡하면 보내지지만 내용을 타이핑하는 시간은 보내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죠. 뉴럴링크는 이 타이핑하는 단계를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뇌와 AI를 완전히 연결하여 인간이 AI의 기능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럴링크의 현재는 어떨까요? 일단 뉴럴링크는 신경장애의 치료를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람들이 뉴런, 즉 신경세포가 전기배선과 같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통증 등의 모든 감각은 전기신호이고, 정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전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로 기억상실, 뇌손상, 청력상실 등 광범위한 신경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뉴럴링크는 돼지에게 비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고 2021년 2월 동물 대상 원숭이에게 비디오 게임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드디어 사지마비 인간 대상의 첫 칩 이식을 시작을 하고 마우스를 시연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우스를 시연하는 것은 생각으로 키보드를 움직이고 본인의 생각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생각만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렉스 프리드먼과 머스크를 비롯한 뉴럴링크 팀의 8시간 37여 분에 달하는 팟캐스트 우측 하단에 URL 링크를 공유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를 설치하는 모든 수술은 기계가 수행하고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다고 말합니다. 수술은 라섹 수술을 할 정도로 빠르게 끝나고 당일 수술을 받으러 와서 당일 퇴원을 하고 일반적으로 뇌에 전극을 씹는다라고 생각하면 출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극은 머리카락의 4분의 1 굵기이며 매우 정밀한 로봇 시술이기 때문에 혈관을 피해 전극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출혈이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뉴럴링크는 보시는 것처럼 동전 크기에 불과하고 전극 설치를 마치면 주변의 두개골과 높이를 맞추어 마무리하기 때문에 겉으로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합니다. 머스크가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이미 뉴럴링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요.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할 정도입니다. 요즘 MZ세대들 말로는 말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키보드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전화 주문보다는 앱을 통한 비대면, 비접촉 주문을 선호하기도 하죠. 양을 바탕으로 한 지적 담론의 질과 속도가 공존하는 세상. 어떻게 보면 뉴럴링크가 추구하는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뉴럴링크가 혁신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마치 초기 자동차가 신뢰성, 안전성, 성능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 것과 유사합니다. 먼저 주요 기술적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 안정성 부분입니다. 과제로는 뇌 조직 내에서 전극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입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생체 적합성 재료 개발과 자가 수리 기능을 가진 전극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호품질 유지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 신호품질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적응형 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과 자가 보정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선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개발입니다. 초음파 기반 무선 충전 기술 연구 및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기술자들이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대량의 뇌신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능력 향상에 대한 부분도 온칩 AI 프로세서 개발 및 엣지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 많은 전극을 더 작은 공간에 배치하는 미세 전극 제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노 기술을 적용하고 3D 전극 배열 기술을 개발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적 과제들은 마치 퍼즐의 조각들과 같습니다. 각각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뉴럴링크는 더욱 완성도 높은 BCI 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윤리적,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럴링크의 기술의 엄청난 잠재력과 함께 복잡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인터넷이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야기한 것과 약간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2023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검색을 시도할 때 흔히 우리는 구글링을 하거나 네이버, 다음 포털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오픈 AI의 챗GPT 이후에는 검색이 아닌 최선의 도출을 위해서 생성형 AI를 찾고 있습니다. 반발은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류는 적응을 하고 그 안에서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 윤리적, 뉴럴링크에 대한 고려사항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뇌의 데이터 해킹 위험 및 개인의 가장 은밀한 생각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한 암호화 기술 적용 및 엄격한 데이터 보호 정책 수립에 대한 부분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장치가 인간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 정신적 좌우와 자아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설계 원칙이 수립되고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이식 장비나 기술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의료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력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인간 본성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 향상이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군사적인 활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등을 통한 규제를 확립을 하고 철학적 윤리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9차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상단의 다나송 skku.edu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